오늘 영상은 구독자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간단한 단기적인 전략보다는 제가 주식이나 선물 같은 이런 투자 상품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근같이 한국장이나 미국장도 상승 장세죠. 이럴 때 추세 추종 주도주를 중심으로 매매하는 방식으로 50% 100% 정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이것은. 근데 이제 상승장이라는 그 변수가 있죠, 주식이란 거는. 여기서 궁금하신 질문은 하락장일 때 여기 2022년 같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장이나 한국장이나 많이 빠졌던 그런 하락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는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얘기죠. 선물 매매를 안 한다면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주식이나 선물을 매매한다는 것은 결국 위험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건데, 매년 무조건 수익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건 그냥 전 개인의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 상품에 투자를 하는데 나는 매년 수익을 내고 싶다. 그렇다면은 수익을 낼 수 있게 자신이 어떤 굉장히 전문가적인 영역까지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공부를 하든가, 아니라면 최근 같은 상승 장세에서 그냥 어느 정도 자기 직장에 있고 자기 일을 하면서 마치 조금의 시간을 투자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것은 간단하게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선물 매매를 익히면은 가능하냐? 선물 매매는 주식보다 훨씬 그 전문적인 영역이죠. 주식은 사실 진짜 공부를 안 하고 대충 신문에서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이렇게 주도주 같이 언급되는, 아니면 많은 유튜브에서 볼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데서 이제 종목 추천 받아서 세도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가은이 수익이 가능한 것이 상승 장세입니다. 그건 본인의 실력하고는 저는 무관하다고 보고요. 물론 본인이 많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은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 가능하겠죠. 이런 하락 장세, 제가 주식 시작했던 이제 1989년 이때도 이래 하락을 했었고, 이때 큰 닷컴 버블이 크게 있었죠. 이때 큰 하락 장세도 수익이 났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 장세에서는 당연히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 다 수익이 나는 거고요. 하락 장세에서는 이제 그 수익을 다 까먹고 이제 손실로 돌아서는 게 보통 주식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은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때 하락 장세에서 제가 손실이 안 나고 수익이 났던 이유는 온전히 그 주식 단기 투자만 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서브프라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제가 주식 장기 투자를 안 했었기 때문에 손실이 안 났었죠. 특히 하락 장세는 선물 쪽의 수익이 좀 시스템 트레이딩 같은 것은 크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 미뤄보면 제가 이 큰 하락 장세를 피할 수 있었던 거, 아니면 코로나 때 하락 장세 피할 수 있었던 거는 이 당시에 제가 주식 장기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식 단기 투자나 시스템, 선물 시스템만 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질문에서 말씀하신 걸로 일단 이거는 매년 무조건 수익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희망이나 욕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위험 상품인 주식이나 선물 매매를 한다는 것은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나는 손실을 원하지 않고 무조건 수익만 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사실 주식이나 선물을 매매하면 안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실이 나지 않고 수익을 계속 꾸준히 내고 싶다면 그만치 자신이 희망하는 만큼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의사 한 명이 탄생하려면 10년 정도 공부를 해야 되고, 변호사 자격증을 얻으려면 그것도 5년에서 이 정도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되죠. 어느 직종이나 전문가 영역에 도달하려면은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선물이란 영역은 이런 전문적인 영역이란 겁니다. 간단하게 주식 투자하듯이 가볍게 생각해서 선물을 익혀가지고 내가 하락장세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공부할 거면 차라리 선물 매매를 접근을 안 하는 게 낫죠. 내가 의사가 될 것도 아니면서 의학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는, 그 시간에 자신의 직업이나 다른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겠죠. 전 선물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상승 장세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상승 장세에서만 주식에 투자를 하고, 상승 장세가 아닐 때는 주식이라는 어떤 위험 상품에는 투자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하락 장세도 내가 수익을 내고 싶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주식을 단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지만은 현재의 어떤 단기 투자의 면에서 보면은 주식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시기보다. 그렇다고 선물에 조금 공부해서 한다는 것은 더 무모한 생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정답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주식의 상승 장세일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승 장세가 하락 장세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차트만 한번 보면 나옵니다. 뭐 월봉, 주봉, 일봉 보면 우상향하고 있다 모든 것이. 그럴 땐 상승 장세이고 그럴 때만 주식에 나는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일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상승 장세라 보이시겠지만 뭐 지금은 뭐 얼마나 더 버느냐에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레버리지 상품을 하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더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하지만 저는 주식이나 선물에서 롱텀으로 보면 결국 길게 인생을 뭐 100년 인생으로 보는데 손실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이것이 수익을 얼마나 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분은 굉장히 장기적 많은 내용을 쓰셨는데요. 일단 왜 세일 포지션을 잡느냐 계속 이것은 사실 저도 한 1년 정도는 실패를 한 것이죠. 뭐 계속 나스닥이 상승을 했었으니까요. 한국장은 오히려 나스닥보다 그러니까 미국장보다 더 상승했다고 보고 계속 롱텀으로 갔습니다. 매도 숏 포지션을 잡는 것은 별로 없었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한국장이 다른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장보다 훨씬 상승세가 가팔라가지고 한국장의 매력이었던 좀 다른 장보다 오르지 못했다는 매력은 이제 상당히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단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답변은 한국장 경우 52주 좀 더 구체적인 원칙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제가 20-30년간 계속 봐왔던 것은 한국 시장이고 여러 가지 많은 자료나 데이터도 한국장에 대해서 훨씬 많죠.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이나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첩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이것은 어떤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현재 나스닥 하나로 종목이라고 볼 때 고가를 갱신하는 종목인데 자꾸 셀로 들어가는 것은 매매의 원칙에 지금 반하는 거죠. 그것은 매매 원칙에 반해서 매매한다기보다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적으로 시장이 어떤 숏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거라고 봐서 이제 숏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체계적인 원칙은 아니죠. 빅스 지수 뭐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는데 한국장이 훨씬 더 제가 데이터가 많고 쌓인 데이터가 많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장에는 이렇게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많은 것이고 미국장은 그에 비해서 어떤 자료나 제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저의 뷰에 근거를 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거는 뒤에 이제 제가 왜 장기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 비슷한 질문인데 주식을 매매하더라도 선물과 옵션들을 공부하고 사실 선물과 옵션을 내가 매매해서 수익을 낼 정도라면 이게 제로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위 내가 위에 상위 50%에 되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상위 50%에 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상품이 아니죠. 선물 옵션이란 거는 거의 상위 뭐 2% 3% 안에 들어야지 그때부터 이제 수익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위 한 5%에서 97%는 손실이 나는 그런 좀 그러니까 승자 독식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하고는 전혀 다르죠. 주식은 오히려 상승 시기에는 뭐 수익률에 큰 차이는 있겠지만 상승 장세에서는 거의 뭐 90% 이상이 수익이 나고 하락 장세에서는 90% 이상이 손실이 나는 그런 상품이고 선물 옵션은 그냥 1대1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뭐 절반에 드는 게 아니라 뭐 2%에서 5%에만 들어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주식을 매매하라도 선물과 옵션들을 공부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정도의 수준의 공부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에 투여할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 같은 걸로 선물 옵션의 기초적인 것만 봐도 한 뭐 하루 날 잡고 한 달, 주말에 한 10시간 정도 공부를 하면은 한 달 정도면 뭐 선물 옵션을 매매할 정도가 아니라 주식에 필요한 선물 옵션의 모든 지식은 거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이고 그게 아니라 선물 옵션으로 내가 수익을 내겠다고 공부를 한다면은 하루에 뭐 한 5시간 정도 최소한 수능을 볼 정도의 시간은 투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난 공부를 해서 수능을 봤다. 그런다면은 최소한 1, 2년은 공부를 하고 선물이란 상품을 접근을 하셔야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개개인한테 큰 각오가 필요한 것이죠. 왜 선물과 옵션으로 망했는지는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덤벼들기 때문에 선물과 옵션에서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선물과 옵션으로 수익을 내는 것은 주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만치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아니면 실제 매매 경험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거지 그냥 대충 접근해서 올라갈 거다 사고 내려갈 거다 팔고 이런 접근 방법으로 접근하면은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주식 선물과 옵션으로 손실이 나는 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거기다가 선물과 옵션이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해서 선물과 옵션으로 큰 돈을 벌었어도 중간에 이제 레버리가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물과 옵션으로 뭐 1,000억, 2,000억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한순간 뭐 한 6개월 정도 잘못된 생각으로 큰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시장과 맞서고 고집을 부리면은 그 1,000억과 2,000억의 수익이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 선물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이걸로 많이 벌었다고 그 수익이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더 무서운 상품이죠. 여기서 이제 하락 장세, 단기 매매, 뭐 다른 질문들은 제가 이 이후에 설명하는 걸로 어느 정도 답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그겁니다. 상승 장세.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미국장이든 한국장이든 아니면 본인이 투자하는 게 일본장이든 중국장이든 그 시장이 월봉과 주봉과 일봉이 다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때만 매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최근 장세는 지난 8월이나 올해 4월 달에 하락할 때 이제 많이 매도하신 분들은 굉장히 저점에 판게되고 그때 이제 용기를 내셔서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저점에서 매수한 게 되겠죠. 그렇게 보면은 월봉, 주봉, 일봉이 우상향일 때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좀 크게 하락할 때 그때가 이제 주가가 싸니까요. 그때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그것이 맞습니다. 근데 결국엔 그 이후에 그게 상승을 하느냐 하락을 하느냐를 맞춘다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잘 월봉, 주봉, 일봉이 모두 상승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냥 굳건한 상승 장세라는 의미입니다. 그 조건만 하신다면 이제 8월이나 작년 8월이나 4월 달에 이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는 놓칠 수는 있지만 이제 큰 하락 장세가 진짜로 시작되면은 어설픈 이제 하락에 단기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실은 그게 단기 고점이었고 또다시 하락이 이어지는 그런 하락 장세는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종합주가 지수의 일봉을 보면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예, 월봉입니다. 일봉이 아니고 월봉입니다. 죄송합니다. 월봉이고 이것도 이제 일봉이 아니고 나스닥 선물 월봉입니다. 1996년도부터 보면은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게 상승의 중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의 초기는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상승의 초기는 이때쯤이겠죠. 그리고 상승의 중기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더 올라가면 중기고요. 여기서 만약 조금 올라가다가 빠지든가 뭐 여기서 또 빠지든가 하면 이게 상승의 상승 장세의 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은 상승의 중기나 아니면 상승의 후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S&P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계속 나스닥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나마 지금 10월 달에 계속 고가 매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 성적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저가 매수 전략으로 갔다면 아마 5배, 6배의 수익이 났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중요한 거긴 합니다. 숏으로 전략을 계속 고점 매도 타이밍을 노리는지 아니면 나는 롱 포지션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 타이밍을 꾸준히 노리는지에 따라서 선물은 성적이 뭐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겠죠. 굉장히 열심히 하고 나름 타이밍을 잘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이렇게 안 좋은 겁니다. 숏으로 매매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락 장세에 만약 이게 후반, 그러니까 하락 장세의 초기라고 한다면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것은 이제 단기적인 얘기고 다시 이분의 말씀을 그 질문에 대한 거는 굉장히 좀 장기적인 뷰에 대한 얘기인데 기본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30년 장기 투자. 그러니까 많은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나는 무조건 주식을 저가일 때 사기만 하고 꾸준히 그러니까 연금 투자랑 비슷하죠. 연금식으로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주식은 우상향, 결국에는 우상향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장이든 한국장이든 나는 꾸준히 좋은 주식, 우량주를 계속 사서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30년이나 50년 후에도까지도 이제 중간에 뭐 1, 2년 하락하는 장세는 있어도 30년, 50년을 보면은 우상향할 것이라는 게 그런 유튜버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제가 가진 생각이 이렇습니다. 인류가 2000년간 유지됐던 경제, 사회, 정치의 시스템이 저는 붕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일단 2000년 동안 유지되었던 것의 가장 사회적인 시스템의 첫 번째는 이제 인간이 자신의 젊어서 노동을 해서 자신이 그 후손을 낳고 자신의 노년은 자신이 부양한 그 후손에 의해서 부양받는 그런 시스템이 2000년간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최근 50년간 이 시스템이 붕괴가 됐죠. 더 이상 이제 노년은 자기의 후손한테 자신의 노년을 부양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뭐 많은 선진국들이 모두 저출산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쓸모가 없게 된 거죠. 자신의 노년을 책임질 존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비용만 지불이 되고 특별히 뭐 소득이 얻을 것이 없는 그런 것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비인간적인 얘기가 되지만 인류는 2000년간 그렇게 유지가 됐었습니다. 젊을 때 벌어놓은 걸로 후손을 키우면 그 후손이 나를 노년에 책임져 준다. 그런 시스템이 저는 붕괴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진국이 되면서 이건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모든 선진국, 한국도 마찬가지죠. 노동을 회피하죠. 그러니까
힘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힘든 일을 안 하고 이제 주로 이제 후진국이나 이런 데서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죠. 옛날에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의 그 힘든 노동일을 대체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중국의 이제 동남아에 더 이제 뭐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뭐 파키스탄이나 이런 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와서 노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노동 외피 현상도 어떤 시스템의 붕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동남아의 나라들도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 만약에 최후에는 이제 그 최저의 노동을 책임질 사람들이 이제 로봇이 될 수는 있겠죠. 로봇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은 있죠. 그 포퓰리즘이란 것은 그러니까 향후 미래에 어떤 그 국가나 어차피 한 나라의 국가를 책임지고 이끄는 것은 대통령이나 뭐 총리들인데 그 총리나 대통령을 뽑는 것이 이제 왕권제는 아니죠. 왕권제가 아니고 인기에 의해서 투표된 사람이 굉장히 단기적인 기간에 그 책임을 맡게 되는데 결국에는 장기적인 어떤 국가의 성장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선거에 의한 표나 이런 포퓰리즘에 전 세계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자본주의의 가장 폐해이긴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계속 그 세계를 우상향으로 만들다기보다는 어떤 삐걱거리는 시스템이 붕괴되는 역할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선진국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젊은 사람들은 되게 어렵죠. 이미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나 선진국이나 다 집값은 엄청나게 비싸지고 옛날과 틀립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집을 사기도 어렵고 물론 살기는 굉장히 좋아졌죠. 하지만 젊어서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60대, 70대가 돼서 연금을 받는 그때부터 많은 이제 노년 세대죠. 노년 세대들은 이제 인생을 향유하면서 그 돈을 쓰면서 노년까지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이제 선진국의 유지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연금의 시스템이란 것은 결국에는 그 젊은 사람들이 계속 연금을 지불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연금이 많이 투자했던 자신 연금이 투자했던 뭐 대부분의 이제 뭐 미국 부채나 미국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것이 기본 가정이죠. 하지만 이 주가나 뭐 미국 국채나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우하향으로 빠진다면은 이런 선진국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이 뭐 향후 뭐 1년, 2년이야 물론 당연히 그런 일은 없겠지만 30년, 50년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이게 붕괴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냉전 시대가 종료되고 한동안 이제 2000년 초죠. 전 세계들이 동반 성장을 했었죠. 하지만 뭐 지금 트럼프의 미국이나 아니면 푸틴의 러시아나 각자 도생의 길로 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제 자기 나라만 유리한 걸로 간다는 것은 결국 세계 경제가 동반으로 성장하는 시대에도 이미 끝나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조금 자본론적인 얘기인데 결국엔 인류의 역사는 소수 독점의 역사입니다. 그 과거 뭐 1000년 전에는 계급의 시대였죠. 귀족이 있고 양반이 있고 이제 평민이나 노비들이나 그런 노동을 착취하는 시대였고 하지만 그 최근 1900년대랑 2000년대에 하류 계층이나 중류 계층들이 굉장히 이제 잘 살게 됐죠. 잘 살게 됐는데 그 소수 독점이란 것은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식으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향후 최근 50년, 100년의 역사이고 결국에는 소수가 독점을 한다는 것은 이제는 계급이 자산이 됐죠. 그러니까 양반이나 어떤 계급이 아니라 돈이 많은 경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독점 세력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산 가격이 늘어난다면은 과거의 인류 역사와는 좀 다른 형태가 보여지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기보다는 그 모든 사람들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어떤 블랙스완 전쟁이나 어떤 자산 가격의 폭락에 의해서 그런 전쟁이나 자산 가격의 폭락, 뭐 대공황 이런 사태죠. 그럴 경우에 결국엔 실제로 엄청 그 부를 소유한 집단이 더 부를 독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히려 중산층이나 이런 계층은 하류 계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착취의 역사가 완전히 종료됐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너무 좀 인문학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는 30년, 50년 장기 투자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 주식이 제 생각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1년의 장기 투자에 대한 기본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금은 미국장이나 한국장이나 상승장세의 중기나 그러니까 중기라면은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본 거죠. 후기라면은 좀 보수적으로 본 거고요. 만약 지금이 하락장세의 초기라면은 지난주에 최고점들이 뭐 최고점이 되겠지만 뭐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금 상승을 외치는 시기인데 이것은 이제 지난 8월 그렇죠. 지난 8월만 해도 뭐 폭락이 언제 올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4월 달에 하락이 크게 왔었죠. 그때도 이제 뭐 폭락이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도 다 이제 틀렸었죠. 네, 틀리게 돼서 현재는 이제 거의 왜 오르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상승할 것 같다. 뭐 이런 점점 낙관론이 점점 커지는 시기인데 지금 다 모두 숏에다 배팅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낙관론을 외칠 때 분명히 하락 장세에 대해서는 준비를 내가 어떤 때는 이걸 하락 장세로 인지를 할 수 있을까? 그때가 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현재까지는 상승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제가 1년 전부터 셀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엔 그 전략이 틀렸죠. 하지만 지금 롱으로 그 어떤 뷰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상승장에서 하락이 이제 큰 하락이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기까지 이제 너무 심하게 올라간다고 숏의 중간에 치는 것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때도 그렇고요. 이때도 그렇고 지금 보면 굉장히 짧지만 이게 반토막 나는 그런 다 장세였죠. 그러니까 사실 숏 타이밍을 정확히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폭락 전에 고점을 정확히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 그 고점이 발생되기 폭등장 끝에서는 1, 2개월의 오버슈팅이 발생되는데 이 오버슈팅이 1, 2개월씩 계속돼서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생각하고 숏을 했는데 다시 오르고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최고의 고점에서는 더 이상 폭락론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이제 손절에 당하는 상황이었겠죠. 제 생각은 본격 하락 전에 숏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게 계속 나스닥 선물 숏포지션을 구축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현재 상황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1년 전 폭락 우려하던 이도 이제 하락에는 둔감해졌죠. 계속 작년 8월, 올해 4월 매도한 사람은 전부 바보가 됐고 이때 이제 과감하게 매수했던 사람들은 이 주식이란 것이 특히 미국 주식이란 것은 하락했을 때 무조건 사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라고 이제 점점 이제 신념이 아니라 이제 그 신념이 돼가는 거죠. 이제 이런 저가에 매수하는 전략이 점점 시장이 악재에 둔감해지고 후자에는 민감해지고 사실 이렇게 주식, 부동산, 금 이런 것들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고 가상화폐는 조금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는 오히려 지금 하락 장세로 보고 있죠. 이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과거에 주식이 막 올라갈 때는 경기가 호황이 된 제조업이 좋았기 때문에 원자재도 그러니까 유가나 천연가스도 좀 고점으로 가는 상황인데 원자재 값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는 마치 경기 침체를 대비하는 듯한 그런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런 것은 저도 좀 드문 일입니다. 특히 한국장이 막 오르는데 한국의 환율도 1,400 가격이 이제 환율이 오히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좀 과거의 상승 장세나 하락 장세에 따른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어떤 전략을 세우는데 반드시 좋은 점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향후 투자 전략은 그래서 미국장은 나스닥 선물 고가 매도 전략을 지속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나스닥 선물을 무조건 고점 매도하는 전략은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진짜 이게 고점이다 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만 매도를 치기 때문에 계약수를 풀로 못 들어가고 자꾸 이제 몇십 주 정도만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장은 이제 외국인하고 반도체주가 견인한 장이죠. 오히려 상반기 때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 방산이나 어떤 조선이나 이런 것들은 좀 완연한 조정, 화장품주 이런 것들은 완연한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장은 9% 이내 종목수로 판별을 해서 이게 고점이다 생각하면 전략 매도를 할 겁니다. 당연히 댓글 투자 전략에 올릴 거고요. 그리고 주도주가 지금 가장 강력한 주도주는 반도체주죠. 주도주가 없어지고 그런 현상이 보이면 코스피 선물을 숏포지션으로 보유하는 전략으로 갈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했다가도 다시 재상증을 한다면은 국장에서도 이제 다시 주도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주도주로 다시 지금 같은 식으로 매매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미장같이 코스피 선물을 매수하는 전략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선물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이 많은 종목을 사고 팔았다는 것보다는 훨씬 시장에 대응하기가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느 정도는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스닥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왜 나스닥 선물은 숏을 하고 있고 한국장은 계속 한국장은 주식을 많이 산 건 아니죠. 제 자산 규모에 비하면은. 하지만 그냥 장기 투자식으로 하고 있고 그런 이유에 대한 설명도 됐을 것이고 결국에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시장을 상승 장세의 후기 아니면 하락 장세의 초기가 곧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계속 숏 쪽을 준비를 하면서 가고 있지만 공격적으로 숏을 하지는 못하죠. 그렇게 되면은 증거금이 녹아날 테니까요. 이렇게 최고치를 계속 상승하는 장에서는.
결국엔 이 전략이 맞을지 틀릴지는 뭐 미래에 가야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다음 주도 뭐 계속 뭐 최고가를 좀 갱신하면서 높은 수익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기원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